네,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진정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미국 정부가 죄수 교환을 통해 바이든 정부죠. 예, 또 본헤드 딜을 거래했습니다. 예, 미국 정부, 바이든 정부가 죄수 교환을 통해 러시아에 수감됐던 WNBA 선수를 교환시킨 것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테러리스트 내주고 여자 농구 선수 하나 데려온다? 정말 이게 기준이 없는 정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아요. 마약 혐의로 투옥 중이었습니다. 예, WNBA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 한번 얼굴 볼까요? 여자예요. 미국을 싫어하는 WNBA 스타예요. 예, 미국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 많은 국가라고. 그러니까 이런 여자를 데려왔어야 됐냐. 더 중요한 러시아에 10년 이상 깜빵에서 썩고 있던 해병대 군인을 해병을 데려오는 게 낫지 않냐.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리트니 그라이너를 데려오기 위해 러시아에 내준 인물이 죽음의 상인. 죽음의 상인. 아까 여기 써 있었죠. Merchant of Death. 예, Merchant of Death. 죽음의 상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악명 높은 글로벌 무기상 빅토르 부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부트는 아프가니스탄과 아프리카 이런 분쟁 지역 무기 밀매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2008년 태국에서 체포돼서 지금껏 미국 감옥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WNBA 피닉스 머큐리 소속으로 오프시즌 동안 러시아 팀에서 활동하던 그라이너, 아까 보셨죠? 그라이너는 올해 2월 러시아에서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돼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교환을 두고 미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지 않은 미국인 죽음에 책임이 있는 악명 높은 무기상을 정부가 너무 쉽게 풀어준 거 아니냐 비판이 큽니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 트럼프 정부에서는 절대로 이런 보네드 딜을 안 합니다. 트럼프는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머리가. 이런 보네드 딜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적으로. 또 공화당과 우파 인사들은 과거 그라이너가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에 참여한 이력을 꼬집으면서 국가 안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렇게 미국을 싫어하는 인물을 구할 가치가 있었느냐. 이런 비판이 거셉니다. 앞서 그라이너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또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프로리그 선수들이 경기 중 국가 재창을 거부하는 대열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라이너는 공개적으로 미국을 증오하는 농구 선수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악명 높은 러시아 무기 거래상과 그를 맞바꾼 것은 너무나 멍청하고 비애국적인 수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같으면은 이렇게 그라이너 안 풀어줬다 이 얘기입니다. 차라리 다른 군인을 풀어줬지. 공화당의 로저 마셜 상원의원도 나는 그녀가 국가 재창을 위해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팍스뉴스 그 여성 정치 평론가죠. 예, 타미 러는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이 그녀를 석방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지금 브리트니 그라이너가 서서 애국가를 부를지 궁금하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징징대는 유명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 무슨 특혜인 것 같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우파 인사들은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수감 중인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 수감 중인 기업 보안 전문가 파울 힐러는 빼내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파울 윌런 이 사람이에요. 파울 윌런 이 사람이 우선순위가 됐어야 된다. 미국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파울 윌런은 미국 해병대원 출신 기업 보안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와츠 하원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에 훨씬 더 오랫동안 부당하게 억류된 해병대 파울 윌런은 어디에 있느냐? 이러면서 참전 용사 위에 유명 인사냐? 이렇게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공화당의 스캇 페리 하원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이든이 총을 밀수하고 미국인들을 쏘는 것을 돕는 적과 마약을 밀반입하고 농구공을 쏘는 미국인을 맞바꿨다. 그러는 사이에 전직 미 해병대원 파워 윌런은
러시아 감옥에서 썩어간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탓이 크다고 지적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부티나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의원인데 마리아 부티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텔레그램에 러시아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한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조차 강성진보 언론 뉴욕타임스조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라이너와 부트 교환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끌고 가는 방식과 닮았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부트를 돌려받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성사시키지 못하다 올해 2월 그라이너를 체포하면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러시아는 그라이너 처벌 과정을 일일이 공개하면서 미국이 애를 태웠는데요. 이를 통해 협상을 주도하면서 무기상 부트 석방을 얻어냈습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어가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고통을 주고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이런 방식을 계속 추진해 왔다는 겁니다. 푸틴이.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의 항전 의지를 꺾기 위해 발전 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해서 전기와 난방을 끊는 그런 전략도 브리트니를 인질 삼아 부트를 빼낸 협상술과 일맥상통한다는 건데요. 우크라이나를 돕는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천연가스 수출을 막는 방식으로 괴롭히면서 지치게 만들려 하는 것도 일종의 이런 방식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푸틴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시사했죠. 그리고 또 핵무기도 쓸 수 있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러시아 본토도 이제 타격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서방국들을 지속적으로 어쨌든 그 푸틴은 괴롭히면서 결국 협상을 통해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 할 것이라고 논평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명한 러시아 출신 언론인 안드레이 솔다토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농구 선수를 무기상과 교환한 바이든 정부의 이번 결정은 선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바로 빅토르 부트예요. 빅토르 부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영방송 RT하고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기회와 능력이 있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에 틀림없이 지원했을 거다. 네. 다시 이제 풀어줘서 이제 미국하고 싸우게 생겼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바로 폴 윌런입니다. 예, 이 사람을 풀었어야 맞죠. WNBA 스타보다는 저는 이 사람을 먼저 풀어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폴 윌런은 2020년 아까 얘기했다시피 2020년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러시아는 휠런 석방에 대해서는 협상할 의사가 없었다. 바이든 정부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로 아니면 한 명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강성진보 언론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claimed Friday top government officials feel the same way. 정부 고위 관계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손해를 보는 장사였다. 미국 쪽이. The piece stated but the president also faced opposition from his own Justice Department, which viewed Thursday's 1-for-1 prisoner swap involving Griner and the notorious arms dealer Victor Bout as a mistake given the discrepancy of offenses by the two prisoners. 너무 차이 난다. 이거는 농구 선수하고 무기상 서로 맞교환하는 게 수합하는 게 말이 되느냐. 내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위 관계자들이.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The piece quoted an anonymous DOJ official who said of Griner's release, if she were my relative, I would want to do the swap. 이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걔가 내 친척이었다. WNBA 스타가. 그러면은 당연히 맞교환 원했을 거다. But trading a notorious international arms dealer for a basketball player is madness. 국제 무기상과 농구 선수 맞교환은 미친 짓이다. 이 얘기입니다.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다. 뭐냐면 1대1 or 1-for-1 아니면 1-for-none이라고 그랬습니다. 1 or none. Ultimately, the U.S. caved to pressure and decided to accept Griner for about 1-for-1.
During a recent news conference, Secretary of State Antony Blinken commented on the decision saying, "This was not a choice of which American to bring home." 어떤 미국인 데려오느냐, 초이스가 없었다. The choice was one or none. 한 명 아니면 제로였다. 근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제로면 당연히 없어야죠. 무슨 일을 합니까? 이 말 자체도 이게 정신 나간 발언이에요.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LGBTQ 내러티브 푸시하기 위해서 풀어준 거 아닙니까? 레즈비언 커플이에요. 레즈비언 이제 선수인데 그 대목은 또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많이 빼고 있습니다. 뭐 한국 한인 언론 중에서도 이렇게 레즈비언이라는 거 별로 보도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WNBA 스타 이거 보십시오. WNBA 스타 글로리 존슨 하고 이렇게 서로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브리트니 그라이너하고. 근데 둘이 서로 또 이제 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둘이 결혼이 아니라 약혼했다고 그런다. 예, 인게이지. 예, 약혼했는데 결혼 이제 무효 파기하기로 했대요. 예, 그냥 결혼 안 하기로. 예. 체포됐는데도 결혼 생활을 잠깐 하긴 했대요. 예. 잠깐 하긴 했다고 그럽니다. 한 달도 안 돼서 깨졌고요. 그 존슨이 이제 그 쌍둥이 딸도 낳았다고 그런다. 인공수정 통해서요. 근데 이 브리트니 그라이너를 보면은 내셔널 앤섬 경기마다 틀면 안 된다. 예,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안티 미국 정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파일 계속 공개하고 있죠. 맷 타이비 탐사보도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마이클 셜렌버거가 나머지 파트 4 얘기하겠다고 공개한 내용을 트위터 통해서 밝히겠다고. 이 사람도 이제 저자인데요. 보겠습니다. 1번 Twitter Files Part 4 파트 4부터 볼게요. 그리고 거꾸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the removal of Donald Trump. 트럼프를 제거한다. 1월 7일에 이렇게 이제 파일 내용이 나온 거예요. As the pressure builds, Twitter executives build the case for a permanent ban.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계정을 영구 폐쇄시킬 것을 논의한 겁니다. 케이스를 빌드업 했다는 거예요. On January 7th, senior Twitter executives create justifications to ban Trump. 트럼프 계정 영구 폐쇄하는 데 있어서 그 합리화 한다는 얘기입니다. 합리화를 할 내러티브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 이제 쭉 봐서 이제 파트 3, 파트 1, 2, 3 참고해라. 제가 그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따로 얘기 안 할게요. 파트 3는 이제 제가 얘기 안 했었습니다. Where Matt Taibbi documents how senior Twitter executives censored tweets by Trump in the run-up to the November 2020 election, while regularly engaging with representatives of U.S. government law enforcement agencies. 자, 트위터 고위 관계자들이 이제 정부, 법 집행부 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트럼프 트윗을 검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For years, Twitter had resisted calls to ban Trump. 그 전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도 그렇지만 그 전부터 트위터에서 이 사람 계정 없애야 된다. 급진 좌파 진영에서 그렇게 부르짖었죠. 근데 이제 트위터 쪽에서는 폐쇄하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blocking a world leader from Twitter, it wrote in 2018, would hide important info and hamper necessary discussion around their words and actions. 세계 리더를 트위터에서 블락시키는 것은 이건 중요한 정보를 블락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트위터 측이. 그래서 블락을 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자, but after the events of January 6th, the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 on Twitter CEO Jack Gross. 하지만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이 있었죠. 예, 그때 이후 잭 도시 당시 트위터 CEO가 압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미셸 오바마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트럼프 계정을 폐쇄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트위터 블랙리스트가 이제 실제로 존재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서 파문이 큽니다. 그래서 트위터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특정 계정과 화제를 트렌드에 오르지 못하도록 제한해온 것으로 나타났죠. 트위터 트렌드는 최신 인기 토픽을 나타내는 건데요. 모든 이용자의 타임라인 옆에 또는 타임라인 내에 표시돼 노출도를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근데 그 블랙리스트 보면은 이 댄 번지노 보이죠? 예, 댄 번지노하고 찰리 크루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번지노는 트위터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련 스타일의 헛짓거리다. 그렇게 분노했고 찰리 크루크는 트위터는 실제 테러 같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이란 총리, 하마스는 과격 이슬람 단체죠. 걔네들보다 내 게시글을 더 검열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또 블랙리스트에는 스탠퍼드대 의대 약학과 교수이자 공중보건 정책 전문가인 제이 바타차라 박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타차라 박사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10월 영국 옥스퍼드대와 하버드대 이렇게 가명 공중보건 전문가들과 함께 봉쇄 정책을 그만두자는 Great Barrington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이제 싫었던 거예요. 선언문은 봉쇄 정책이 장기적으로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바타차라는 이 같은 주장을 펼친 뒤에 트위터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그의 게시물을 널리 확산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위터 thread에서 마이클 샬런버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2020년 선거 때 트위터 직원들이 96%, 2018년 때요. 그리고 2020년에 98% 직원들 말하는 겁니다. 후원금 준 것. 2022년엔 99%가 민주당원들한테 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좌파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계속 가볼까요? Ross tweeted that there were actual Nazis in the White House. 이 라스는 이제 트위터 직원이었습니다. 잭 돌시가 잠깐 프랑스 가 있었을 때 이게 라스가 여기 이제 담당을 했는데 트위터를 장난질했던 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요 라스 보안 디렉터죠. 보안 디렉터 트위터 전 보안 디렉터. 예. 일론 머스크 바로 잘랐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튼 칭찬해 줘야 돼요. 뭐 일론 머스크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잘하고 있어요. 트위터 CEO로서. 라스는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학자가 되지 않았다. 라스가 잭 돌시 CEO한테 계속 검열을 강화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보면 뉴욕 포스트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Latest Twitter files reveals how workers push for new policy to ban Trump. 트럼프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계정 폐쇄시키려고 트위터가. 이분이 바로 이제 맷 타이비 탐사보도 기자예요. 이 사람이 1탄, 2탄, 3탄까지 공개했죠. 자, 그리고 Paper of Record, Gray Lady라고도 그러죠. 기록의 신문.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가 파업에 돌입했다는 뉴스입니다. 44년 만에 처음이에요. 뉴욕타임스가 44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자, 뉴스룸 직원 포함 노조원 1,100여 명이 그 업무 중단에 나섰죠. 뉴욕타임스 노조가 파업한 건 1978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건물 밖에서 이렇게 집회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급여가 올라가지 않았대요. 작년 3월 계약이 만료된 뒤에 약 40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파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 노사는 임금 인상, 건강보험, 그리고 퇴직급여, 원격 근무 정책 이걸 두고 12시간 이상 협상을 했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뉴욕타임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3일은 나와라 기자들. 근데 기자들은 집에서 일할게 원격 근무로 하고 싶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베네핏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대요. 뉴욕타임스가 특히 이렇게 임신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협상에서 내년과 오는 2024년 3% 임금 인상 보장하고 연금 폐지안을 철회하겠다고 제안했죠. 이는 만료된 기존 계약서상의 연간 상승률 2.2%보다 높은 겁니다. 하지만 노조는 인플레이션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은 65,000달러 초봉 65,000달러 줘라. 그리고 5.5% 급여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뉴욕타임스 사설 보면 항상 노조 편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자사 기자들, 직원들한테는 왜 노조 편 안 됩니까? 급진 좌파, 강성진보 언론 뉴욕타임스. 또 이런 때는 좀 약간 안 맞아요. 좀 위선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별도 성명을 내고 노조가 파업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실망했지만 우린 독자들에게 중단 없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 감사합니다.